자, 이번에는 쌍대 쪽매 붙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쪽매 붙임에서 정삼각형의 중심을 인접한 것 길이 73분은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의 쪽매 붙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의 중심을 이어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런 식의 육각형이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어서 보면 이런 식의 육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쪽매 붙임을 이제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육각형의 이제 중심은 가운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정삼각형이에요. 다 높이 그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마치 정삼각형의 쪽매 붙임을 한 거와 같은 그 형상을 띠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서로의 쌍대 쪽매 붙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의 쌍대 쪽매 붙임은 육이 되는 거죠. 정육각형이 되고 정육각형의 쌍대 붙임은 쪽매 붙임은 정삼각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죠. 보통 정사각형 이렇게 이어 보면 정사각형을 도로 이루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의 쪽매 쌍대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쪽매 붙임의 예제를 보면 벌집은 잘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거북 등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축구 골대망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래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의 대칭성. 이게 대칭성은 이렇게 어느 각도에 봐도 항상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이 가장 그 대칭성을 잘 띠고 있죠. 정삼각형은 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 봐도 대칭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삼각형으로 쪽매 원형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그러니까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되는데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변에 양 꼭지점을 잇는 거 이런 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잇는 이런 형태의 그 곡선을 이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평행 이동.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똑같이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반대로 그 이동해서 요거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를 요거를 갖다가 살짝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요. 요거를 비슷하게 이렇게 완성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이 그냥 평행 이동 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평행 이동 시키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쪽매 원형을 하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얻어진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런 요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요쪽 위에 걸 만들고 다시 요쪽을 만들어서 또 다시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네 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자, 평행 사변형으로 쪽매 원형을 만드는 방법은, 평행 사변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 변에 이제 수직인 직선, 요 변에 이제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뒤집어요.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얘기는 이제 요쪽 변이 일로 오게 하고 요쪽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일단 180도 뒤집어서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키면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원형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육각형으로 이제 쪽매 원형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자, A하고 이제 B를 이제 먼저 곡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요거를 120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C하고 이제 D를 또 다시 이렇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거를 또 120도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똑같이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E하고 F를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또 120도 회전을 해서 또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내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으로 쪽매 원형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60도 그대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반띵을 한 다음에 반 2등분을 한 다음에 요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 반바퀴 회전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 회전시켜서 얻어낸 것이 이제 쪽매 원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붙인 게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일면 쪽매 붙이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모든 사각형은 내각의 총합이 360도니까 사각형 하나를 원형으로 하는 쪽매 붙이기가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이 우리가 이제 요걸 만나면 항상 그 360도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평면의 각이 온각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항상 360도니까 사각형 하나는 마냥 쪽매 붙이기가 항상 가능하다. 하나로 모든 형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면 쪽매 붙이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삼각형은 쪽매 원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 자체가 삼각형은 한 변의 중심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킨 것과 자기 자신이 의하면 항상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요 놈을
그러면 요쪽 변하고 요쪽 변이 이제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쪽 변하고 요쪽 변도 같죠. 그래서 180도 회전시키면 그대로 또 원래 이 막곡지각이니까 같게 돼서 평행사변형이 이제 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면 바로 또 일면 그 아까 말했던 쪽매 붙이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쪽매 원형이 가능합니다. 모든 삼각형은 일면 쪽매 붙임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유형을 이제 살펴보면 1918년에 라인하르트가 일면 쪽매 붙임이 가능한 볼록 오각형의 5가지 유형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제 그 쪽매 붙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1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68년 약 50년 후에 커시너가 3가지 유형을 더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도에 이제 가드너라고 하는 이제 약간 수학으로 이제 엔터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옛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거를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5년에 리차드 제임스가 9번째 유형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조리 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여자인데 이 사람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고 수학을 좋아하는 가정주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죠. 10번째 유형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76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77년에 또다시 11번째, 12번째, 13번째 유형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본 걸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1985년에 그 슈타인에 의해서 14번째가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맥로드 폰 드루 하는 사람이 2015년 15번째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5번째 발견이 이제 그 마지막 발견이 되고요. 2017년에 미셸 라오라고 하는 이제 불란서 수학자에 의해서 더 이상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면 쪽매 붙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종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7년이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좀 제가 제일 주목할 만한 사람은 이 라이스라고 하는 여사, 가정주부지만 열심히 수학을 좀 공부해서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지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여기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스 여사가 발견한 그 그림 4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11, 12, 13번째 그림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일면 쪽매 붙임이 가능한 볼록 이제 육각형에 대한 이제 분류가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아까는 이제 볼록 오각형이었죠. 볼록 육각형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이것도 1918년 라인하르트에 의해서 분류가 됐어요.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평행 이제 등대 육각형 한 쌍이 여기 이제 요 변하고 요 변이 이제 평행인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다 같아야 돼요. 그리고 평행이고 길이가 같은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E 여기 글씨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B하고 E가 그 60 이거 그거 이제 BCD가 이제 360도예요. 그래서 그림이 하도 작아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각 BCD니까
이제 뭐 여기 BCD 여기 요각을 합치면 그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각 편에 밑각이 30도의 이등변 삼각형을 붙여서 얻는 삼각형.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이등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질이 만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인데 B하고 E의 그 길이하고 D하고 E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고 뭐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합쳤을 때 360도가 되고 B하고 E하고 F의 길이 BCE가 360도가 되는 그는 요게 관련된 것은 요쪽에 그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존 컨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학자가 있는데요. 1937년부터 2020년에 죽었는데 정확하게는 4월 11일 날 죽었어요. 이게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 평면의 영역이 다음과 같이 발견을 했는데 이 영역을 원형으로 하여 쪽매 붙이기가 가능함을 이제 발견했는데 영역의 경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A, B, C, D, E, F가 있다. 경계 A, B를 평행 이동하여 경계 E, D를 얻는다.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이 요거를 평행 이동하여서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경계 BC, CD, EF 이것은 각각 자기 점대칭이다 하는데 점대칭이라는 것은 점을 하나 놨을 때요. 그러니까 BC를 한번 보자고요. B하고 C 여기가 C인데요. 요 점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요 점을 통해 점하고 여기 요 점은 요렇게 하면 여기로 와야 돼요. 요 점은 요 점을 통해서 일로 와야 돼요.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런 걸 갖다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린 다음에 요거를 점대칭해서 요쪽에다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쪽도 점대칭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점대칭을 시키면 된다. 이게 존 컨웨이가 발견한 그 원형을 만드는 이제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27년도에 라인하르트가 n이 7보다 크면 볼록 N각형으로는 일면 쪽매 붙이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 수학자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n이 7보다 크면 볼록 N각형은 일면 쪽매 붙이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예 증명해 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면 쪽매 붙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변대변 쪽매 붙이기 중에서 꼭지점이 동일한 것을 아르키메데스 쪽매 붙이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케플러라고 하는 수학자는 우주의 조화 하모니 디 문디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 책 안에서 아르키메데스 쪽매 붙이기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갖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봤어요. 요걸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자, 이러한 쪽매 붙이기는 8가지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이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가 없는 주기가 불가능한 쪽매가 있어요. 그래서 쪽매 붙임을 하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 사인 함수 같은 경우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2파이를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두 방향,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두 방향이라는 것은 평행한 방향이 말고 평행하지 않은 방향이 이제 두 방향이에요. 그래서 평행 이동해도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 방향에 대해서 평행 이동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평행 이동해도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무늬를 벽지 무늬 또는 사방 연속 무늬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해도 같은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고 이쪽 회로 해도 같은 모양의 패턴. 그러면 이제 주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다각형의 쪽매 붙임이라든가 아리케메데스 쪽매 붙임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요런 벽지 무늬 또는 사방 연속 무늬에 해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방 연속 무늬들은 어떻게 되냐면 독립적으로 두 방향으로 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주기 갖고 이쪽 방향으로도 주기 갖고. 근데 주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정사각형 쪽매 붙이면서 각 쪽매마다 대각선을 임의로 그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원형으로 하는 주기적이 아닌 쪽매 붙임을 얻는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쪽매 붙임에서 각 쪽매마다 대각선을 임의로 그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원형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쪽마다 대각선을 임의로 그어요. 이렇게 쭉 그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주기적이 아닌 쪽매 붙임을 한다. 이게 원형으로 하는 요런 것이 주기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죠? 주기가 하나.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다시 배열하면 주기적인 쪽매 붙임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약간 달리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그 주기를 얻어낼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주기가 없는 거네. 이거는 잠깐만 아까 각 쪽마다 임의로 그은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으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쭉 그은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그으면 당연히 주기가 이제 임의로 걷으니까 주기를 막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주기적이 아닌 형태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잘 재배열을 하면 그럼 이제 주기를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몇 가지 조각을 원형으로 해서 쪽매 붙임을 항상 주기가 없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조각을 원형으로 해서 만든 쪽매 붙임 항상 주기가 없을 수 있을까 했는데 1964년도에 누군가가 2만 조각 이상을 사용하면 이제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요거는 못 찾았어요. 누가 했는지. 자,
그래서 모든 쪽매 붙임이 비주기적인 쪽매 원형을 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쪽매 원형을 주기 불가 쪽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펜 로즈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나이트 카이트 우리 저 바람에 날리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트는 이렇게 표창 같이 던지면 왜 다트라고 하죠. 그걸 갖다 이제 살이라고 해가지고 두 조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연과 이제 살은 72도의 마름모꼴을 두 조각을 낸 것인데 각각은 이제 황금빛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이제 링크 시켜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이 연의 모습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삼각형, 요런 이제 마름모꼴을 72도 각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르는 방식 이것이 이제 나온 거고요. 예, 황금비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길이가 b가 황금비인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장 짧은 거고 여기 가장 긴 거죠. 그러면 황금비라는 것은 1대 루트 5가 되면 돼요. 그러면 요게 1이면 요게 루트 5니까 뭐 그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짧은 거하고 그 두 가지 요것도 이제 황금비를 나타난다. 뭐 1대 루트 5 뭐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과 이제 살을 붙일 때는 점이 찍혀진 꼭지점끼리 이제 이 점이 찍혀지지 않는 것은 그런 것끼리 만나도 이어간다. 점이 찍혀진 거는 점이 찍혀진 것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은 거죠. 점이 찍혀진 것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꼭지점을 이어서 이제 붙여 나가는 거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펜로즈가 연과 살 대신에 두 가지 황금비 마름모를 이용해서 쪽매 붙이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황금비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황금비 삼각형의 밑변을 붙여서 만든 이제 그 마름모예요. 그러니까 황금비 삼각형의 밑변을 붙여서 만든 거. 마찬가지로 황금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 붙여서 만든 거.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좀 집어넣고 빼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쪽매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마름모들을 원호의 무늬가 맞게 이어도 되고 홈이 파인 마름모의 홈들을 홈이 맞도록 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조각으로 주기가 없는 쪽매 붙임이 가능한지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요것은 이제 주기가 없는 쪽매 붙임의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 바뀌죠. 또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걸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서 또 똑같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각 모든 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주기라고 하는 것이 잘 들여다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